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도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배상신 의원의 11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8월 28일 배상신 의원의 7인으로부터 9월 6일과 7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8월 28일과 29일 함정호 의원의 7인으로부터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이상범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강렬 의원의 10인으로부터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백강훈 의원의 14인으로부터 포항시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배상신 의원의 7인으로부터 포항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8월 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8월 28일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이 접수되었으며 8월 24일과 28일 각각 제출된 포항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8월 29일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명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현재 의원님 나서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송도 해도 제철청님 지역구 국민의힘 양윤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포스코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현재 5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포항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포스코 야드장 원료 비산으로 인한 송도해도 제철청림 등 인근 지역의 건강권과 행복권 침해에 대해 지적하고 밀폐형 원료 저장 설비인 사일로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을 만드는 원료인 석탄, 석회석, 철광석을 야드장에 쌓아둔 채 인근 지역에 비산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오다 뒤늦게 2012년부터 밀폐형 원료 저장 설비인 사일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준공된 사일로는 총 18기 103만 5천 톤으로 5천 톤가량의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서 포항제철소에는 사용하는 원자재의 49%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일로에 저장되지 못한 51%의 원료는 여전히 야외에 보관하고 있어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송도해도 제철청림 인근 지역 주민뿐 아니라 포항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2031년 완전 밀폐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송도동 집에서 심각한 상황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집에서 나온 샘플이에요. 이게 집에서 저희 거실에서 나온 거고요.
앞으로 4.15 전체가 준공되기 전 남은 10여 년 동안 감내해야 할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 등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4.15로 저장하지 못한 한여름 더위를 식히려 문을 잠시 열어둔 사이 창문, 거실, 바닥, 부엌 등 집안 곳곳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까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밤사이 호흡기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였습니다. 포스코 환경그룹에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성분으로는 약 85%의 탄소가 85%, 산소가 약 15% 발견되었습니다. 코코스의 화학식은 ECO로 까만 먼지에서 탄소와 산소가 주요 성분으로 발견됐을 보면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동안 원료 야드장에서 코코스, 석탄 등 엄청난 많은 양의 유해 물질들이 송도, 해도, 제철, 청림 등 인근 지역으로 날아왔을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코코스 등 포항 제철소에서 나오는 1급 발암 물질들은 혈액암, 폐암, 호흡기암, 신장암, 악성 정피증 등을 유발하며 포항시는 전국 평균 대비 암 사망률이 1.37배 높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포스코 원료 야드장에서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송도, 해도, 제철, 청림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쌀로 전체가 준공되기 전까지 남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감내해야 할 포항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포스코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소소 전체에 대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상시 공개하고 유해물질 측정소를 확대하여 중금속 등 미세먼지 농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포항시는 철강공단 주변 대기 환경 영향 조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송도, 해도, 제철, 청림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할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 설치, 한동희 지역본부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재 의원님이 나서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부지 매입 응찰 반대 또는 처리하라. 열중으로 방청석에 계신 포스코 홀딩스 범대위 마정아 회장님과 소상공인연합회 김성환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235 이동욱 회장님과 김명남 새마음 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백인규 의장님은 지난 예천군 태풍 침수 피해를 복구 현장을 직접 활동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함께 직원님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일만 대교 건설 등 애연도 국부예산 정부안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계시고 시민중심 행정과 포항의 미래 가치를 높이며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면에 합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22년 2월 20일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김학동, 포항시 시장 이강덕, 포항시의장 정의종, 정혜종, 범대위 대책위원장 강창호와 협약을 맺었고 포스코에서는 포스코 홀동사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고, 포항시와의 지역 상생 협력 및 투자 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가 TF팀을 구성하여 상호 협의 추진한다고 합의서대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측에서는 성남시 위례지구 쪽에 미래기술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난 7월에 1차 신청을 했다가 단독 입찰이 되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재공모를 한 상태이고, 아마 이번 두 번째는 단독이 되어도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번에 지금 현재 포스코 박태진 고 회장님의 육성 해고사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번에 절대로 2차 응찰을 하지 마십시오. 본의용도 이런 시위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성구 위례 일대 미래기술연구원 부지는 55,800제곱평방미터 16,880평의 공급 가격가는 5,270억 원으로 평당 3,100만 원에 이르며 포항시민의 반대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분양 입찰에 단독 참가하여 당초 계획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위례지구 땅을 구입해서 포스코 미래연구원을 중심으로 포스코 그룹을 그 지역에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합의서 약속 위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 8월 7일 성남시장 기업추천 대상자 선정 모집 재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고, 앞으로 공모 신청 접수 10월 4일, 11일 이겨 공모 신청 평가와 결과 발표가 10월에 마무리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포스코에서 계속 성남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포항 시민들은 포항 건립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윤 대통령 대선 공약 동영상이 하나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포항인 포스코홀딩스 지사가 대규모 연수원을 수도권의 성남에 짓겠다는 것은 포항 시민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지사, 경북국회의원, 지역 정치권, 특히 두 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포스코 미래연구원 성남부지 매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 씨와 한 몫을 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포항지역 정치권에서 최 회장에게 매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애플, 구글, 반도체 회사 본사를 보세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만 한다는 포스코 그룹 최종국 회장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지난 8월 포항 2차 전지 택보단지 결정, 현재 포스텍을 비롯해 상기현 산학연구원, 방사능 관속기, 이러한 R&D 기관이 26곳에 상주하여 연구원과 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중심 연구소인 미래연구소의 성남미신이 원만입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포항 시민과 약속한 대로 포스코 미래연구원 성남부지 매입 계획을 중단하고 최적진 포항으로 결정하실 책임있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남 미래지구 계속 재응찰하는 이유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국회의원님, 경상북도지사님께서 대정부 질문, 국정조사를 의뢰해주세요. 그리고 포항시, 포항시의 범대위, 시민단체는 권익위원회, 감사를 청구하도록 촉구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최영호 회장 경제진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미래지구 부지 응찰을 적극 처리하라. 합의서 약속대로 최적지 포항의 새 부지를 확보하여 포항 건립을 확정하라. 포항 중심 운영체제를 구축하라. 끝으로 포항시의 상생발전에 포스코는 포항시와 부지 확보에 적극했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배는 시구를 수십 바퀴 돌 수 있지만 물을 채우면 가라앉아 버린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적절한 생각이 가득 차면 사람도 배처럼 가라앉아 버린다는 말씀을 상기하고 포스코 오투기장 수소는 제철소 건립하려면 부지 매입을 처리하라.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뜻으로 하는 거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동의 장기 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명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개시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은 하루 약 460톤의 방사능 오염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내년 3월까지 3만 1,200톤 전체 보관 중인 오염 처리수의 2.3%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향후 30년간 오염 처리수 전체를 방류할 계획으로 방사능 오염 처리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류 여파로 어민들과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죽도시장의 수산물 판매량은 최근 한 달 사이 43% 급감하였으며 지역 내 수산물 수요 또한 급격하게 줄면서 홍게 등 특산물의 도매가가 반토막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포항의 수산업, 곧 포항 경제가 현재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사능 오염 처리수의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정부 또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해도 될 것이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수산물 품질관리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각종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 신속히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드린 대로 포항 수산 경제의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그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는 포항의 수산경제 위축 방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치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주도에서는 2022년에 이미 오염 처리수 방류의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원,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10억 원, 안정성 홍보 8억 원, 도합 1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류에 적극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해수 방사능 신속 검사를 위한 이동형 방사능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해역 밖에 동서남해안 해수 교차 분석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도 연말까지 강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또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반영해 소비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시 도내 업인들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경영 자금이자 긴급 지원 사업을 도비 2억 8천만 원 포함 총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북 도와 포항시의 발빠른 예산 편성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빠른 시간 내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2차 보존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9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어촌대회 박람회와 11월 과메기 출하식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소비재 박람회 포항시가 참여하여 포항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기로 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그리고 박람회 참석과 같은 홍보 활동도 필요하지만 수산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1년 중 최대 매출이 예상되는 명절 기간 동안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명절 전후 연말 연시 각종 축제 행사와 연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갖가지 소비 촉진 활동과 행사 연계, 소비 지원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구룡포대게는 전국 대게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3천억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자랑하는 과메기는 매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대게와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는 일본과 러시아 해상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꽁치입니다. 청어가 아니고 꽁치입니다. 수산물 매출 감소 현상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바라며 이상 오부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춘영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보천읍 지역구 박춘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드려주신 존경하는 백은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 수소 에너지로 글로벌 초격차, 초일류 도시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적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 요식업에 대한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서가 요시대 당시 일본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을 해양 방류로 결정하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 일명 알프스라고 합니다. 거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에 저장 평가에 보관된 핵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통에 하루 460톤씩 내년 3월까지 31,200톤을 방류하고 이것을 30년 동안 총 134만 톤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석윤열 서울대 원자력 시스템공학 명예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서 삼중 수소만 거론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진실을 호도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기존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에도 일정량의 삼중 수소는 배출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삼중 수소에만 쏠리게 하고 기준치 이하라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는 있을 수 있는 약 200에서 300여 정도 넘을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 숨겨버리고 삼중 수소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인 정치인들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해에 대한 불과 2년 전 발언과 행동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화했는지 기초 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 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괴담이고 선동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동해바다와 접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로서는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앞세운들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 첫날 서울의 유명 백화점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생물이 아닌 근수산물 평소보다 매출이 배 이상 늘어났고 더욱이 내년을 준비해서 예상 판매량까지 입도 선매를 하고 있다고 백화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의 절대다수 약 75%가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시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과는 달리 포항 시민의 상당수도 전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게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는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의 안정성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 관광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포항시가 언론에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걸 주문합니다. 포항시는 수산물 위판 실적액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도시입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수산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포항시에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다양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합니다만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해결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류를 시작한 이후 주말에 사람으로 항상 북조되던 죽도시장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그만큼 위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다가올 민족 대명절 추석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대항전 지원 예산을 약 7,300억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공격적인 예산 편성으로 피해 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포항의 시민단체 방류 반대 캠페인을 펼쳐온 것으로 압니다. 포항 시민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설정 제2강 제30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임시회의 회기는 어석의 대변들인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떠십니까? 이거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 항 제307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하영 의원님과 백강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정경원 자치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실장 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유한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서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규모는 2조 9,385억 원으로 기정 예산 2조 9,400억 원보다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2조 5,323억 원으로 기정 예산 2조 5,280억 원보다 43억 원 증액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4,06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120억 원보다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임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 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2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억 원 등 14개 분야에 43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원이 감소한 4,061억 원을 1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정감 세부 내역은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총 17건의 3억 원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환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아무쪼록 이번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대상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견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
제2항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김만호 의원, 김상백 의원, 김영원 의원, 김하영 의원, 양윤재 의원, 이다영 의원, 임주희 의원, 전주영 의원, 조영원 의원, 최광영 의원, 최혜훈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리의 후에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를 선포합니다. 포항시의회는 4일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포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포항시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양윤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의 밀폐형 원료 저장 설비 4일로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김성조 의원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건립과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영원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포항시의 적극성인 예산 편성과 지역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박진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조속한 대책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0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등을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6일에는 김성조, 전주영, 이다영 의원이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건립 추진 대책,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 현황, 대중교통과 일자리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김일만 부의장 그리고 이의원에서 부족한 본의원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여러분